25년판 직업소개소 창업과정 온라인 강좌입니다. 사무실 옆 건물의 공사관계로 소음이 들어간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1회차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니스토리입니다. 이 영상부터 제3차 직업소개소 창업 과정에 대한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내니스토리는 2020년도 코로나가 막 이제 그친 그 시점에 15회차 온라인 과정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였고 2023년도에 8회차 실전과정 개정판을 업로드한 바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과정은 유튜브 내니스토리의 멤버십 프로그램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시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료고 상대적으로 조금 비쌉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만 멤버십 가입 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새로 만드는 3차 온라인 과정은 공개 무료 강좌입니다. 이번 영상은 관심 있는 분은 아무나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직업소개소 창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큰 주제를 하나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첫째는 사람과 물건의 관계가 어떻고 이것이 어떻게 또 조화롭게 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창업 마인드 내지 사업을 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내지는 상기시켜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직업소개소 창업이 갖는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람과 물건의 관계 내지 조화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도 많지만 또 사람과 물건 좀 좁히면은 이제 재물이라고 그러죠. 뭐 돈이나 재산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다 이게 조화롭게 이렇게 잘 조절이 되면 좋은데 항상 그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고요.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글에 남기고 또 이렇게 꼭 이렇게 하라고 만든 것이 있습니다. 법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민법을 보시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법에 이렇게 민법 총칙이나 물권, 채권, 뭐 친족상속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민법 그 교과서가 기본 교과서가 5권이었습니다. 4권은 아마 곽윤직 선생님 책으로 민법 재산법 했던 것 같고 한 권은 김주수 선생님의 친족상속법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총칙이야 뭐 일반적인 조항이니까 그 이에 물권, 채권, 상속 나오는 편에 대해서 공통적인 부분만 뽑아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금 추상적이고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나머지 부분을 쭉 한번 본다면 다시 되돌아가서 본다면 총칙이 이게 이거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건과 물건 또 물건과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 놓는 물권법이나 채권법이 있는 것처럼 또 사람도 그냥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도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이렇게 하는 것처럼 피를 나는 사람들끼리 가는 혈족 관계가 있고 또 사람이 이제 성장하다 보면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혼인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인척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 뭐 처남, 처형 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런 혈족 관계들이 있고 그래서 또 사람이 살다 보면은 또 상속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돌아가실 때죠. 그래서 이제 뭐 상속을 어떻게 어떤 순위로 나누느냐 뭐 그런 것도 민법에 잘 되어 있고, 또 이제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분이 물려줄 게보다 갚아야 될 게 더 많아가지고 힘들 때, 그럴 때는 한정상속이나 상속 포기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적도 있습니다. 사람과 물건이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직업 속에서 창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고 차별화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두 번째 창업이라는 것은 그저 월급쟁이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나는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 난 중소기업에 갔는데 대기업보다 뭐 월급이 적어. 이런 말씀들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나는 안 할 거야. 나는 처음서부터 내 사업을 할 거야. 나는 남 밑에 가서 일하는 것은 아주 견디기가 힘들고, 그거 뭐 월급도 조금 주는데 그걸 바라면서 그 매일같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가야 되고, 요새처럼 장마철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그냥 하루 쉬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시간 맞춰서 가다가 또 물이 첨벙첨벙 해가지고 막 신이 다 젖고 그럴 정도로 막 쫓아갔는데 또 지각했다고 또 뭐라고 그러네. 또 그럴 경우에 아주 그냥 월급쟁이의 피해가 많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은 셀러리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월급쟁이 할 때보다 더 좋은 점도 있겠지만 월급쟁이 할 때보다 훨씬 위험에 노출이 되고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셀러리맨과 다른 점은 가만히 있어도 월급이 나오는 월급쟁이와는 다르게, 창업이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은 본인이 요령 있게 움직이고 본인이 계획을 짜고 철저하게 운영을 하지 않는다면 집에 갈 때 월급쟁이보다도 돈을 더 적게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직업 속에서는 이제 세 번째 말하겠지만 그 특징이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팝니까? 사람 잘못 팔면 큰일 납니다. 사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직업 속에서이고, 그런 직업 속에서를 하시겠다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꼭 가져야 되는 것이 직업 속에서 창업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업은 비가 올 때 우산 속에 이렇게 꼭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산도 없고 거기다가 홀딱 벗은 채로 비 맞는 심정으로 저 넓은 광야를 가는 그런 마인드로 분투를 하는 것이 사업의 요체이고 직업 속에서도 그 중에 하나라는 점을 꼭 말씀드립니다. 네, 직업 속에서의 특징은 사람을 상대한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처럼 가사 시장을 하는 경우는 여자들의 마음을, 나이 드신 여자분들의 마인드를 잘 생각해야 되겠죠. 물건이 파는 것이 아니다. 자, 그것은 이제 무슨 쇼핑몰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장바구니에 넣고 그 다음에 요모조모 넣었다 뺐다 해보고 다른 것도 비교해봐 가지고 무슨 할인을 해주는 게 없나, 포인트를 집어넣어야 되나, 무슨 카드 할인이 안 되나, 이런 걸 따져서 결제 클릭을 딸깍 하고 했을 때 반대로 사업하는 사람이 볼 때는 아이쿠 내가 지금 얼마짜리 오다를 받았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직업 속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차차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직업 속에서는 구인구직을 하는 뭐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추상적이란 얘기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직업 속에서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구인구직을 해서 거기서 매칭을 통해서 그 구인자와 구직자가 그럼 이제 같이 일을 합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해서 뭐 조건은 어떻게 하고 월급은 얼마를 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됐을 때 직업 속에서는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아이고 오늘도 한 건 했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직업 속에서의 현실입니다.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움직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리고 뭐 좋은 것도 있으면 갖다 주고 정보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구인자나 구직자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직업 속에서가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직업 속에서 입장에서는 구인자, 구직자가 이분들만 있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제약 요건이 발생되는 게 직업 속에서는 수입원이 변변한 게 없습니다. 그죠? 구인구직을 통해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직업 속의 알선 수수료, 구인자 수수료, 구직자 수수료, 그것이 개정을 이룹니다. 물론 거기에 뭐 다른 것이 더 추가될 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되 제가 보기에는 수수료 수입이 가장 이거기 때문에 그 수입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과정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오늘도 제주도에서 어떤 분이 창업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고 경기도 남부 쪽에 어느 한 분도 오늘 전화가 오셨던데 뭔가 이렇게 자격증을 따서 그래가지고 직업소개서를 차리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다 마련을 해놨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좀 막막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이거 어디 가서 사람을 구하고 어디 가서 또 뭐 오다라는 것은 또 어디서 받는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그게 절실화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걸 누구한테 가서 좀 배우거나 아니면 좀 가르쳐 줄 사람을 찾으려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고 또 온라인에 보니까 뭐 창업한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갈 수도 있는데 직업 속에서는 크게 대종이 이제 건설 쪽 건설 사업 쪽에 이렇게 하는 알선한 그 주로 남자 일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여자 일자리라고 그래서 이제 가정집 일이나 식당, 뭐 파출, 뭐 이런 거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원론적으로는 직업소개서에 신고를 하시면 양쪽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남자 일자리도 하고 여자 일자리도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조금 전문화 내지는 분야별로 좀 분화가 돼서 남자 일자리인 이 건설 인력 쪽으로 하시는 파트가 있고요. 보통 이제 거기는 직업소개서보다는 인력사무소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원뿌리는 직업소개서가 맞습니다. 또 이쪽 파트에서는 또 뭐 여자 일자리 식당 파출부터 시작해서 가사 파출 그다음에 가사 도우미 베이비시터 뭐 이렇게 집안일에 뭐 학습 시터 등하원 도우미 뭐 나이 드신 분들 돌봄 서비스 해주는 뭐 실버 시터 이렇게 하는 또 파트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부가 직업소개소의 역할을 조금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대체하기 위해서 그 둘이 될 수도 있겠고요. 가사 서비스 인증기관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얘기도 이번 창업 과정에 조금 필요하다면 조금 깊이는 말고 조금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사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직업소개서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창업 강좌입니다. 이 강좌는 지금 시작을 하면서 8월까지 하기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 약속을 드린 바 있죠. 이 영상이 15회차 과정과 8회차 과정과 다른 점은 너무 구체적인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례 연구도 해봤고, 일반적인 얘기들을 쭉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온라인 강좌라는 것이 갖는 제한적인, 태생적인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얼굴을 맞대고, 서로가 준비한 것들을 갖고 와서 서로 확인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은 더 잘할 수 있게끔 제가 이렇게 좀 만져드리고, 몸을 만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잘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 가는 방향이 조금 틀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 말이 다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 길을 먼저 해왔고 또 이런 창업 과정들을 수년간 하면서 아주 수많은 케이스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제가 앉아서 3분 이내에 이분이 창업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금방 파악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쪽집게 같은 것을 또 가지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뭐 자랑 같은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한편으로 너무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별도의 오프라인 과정을 또 만들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3차 공개 온라인 강좌에서는 같이 생각할 점들을 위주로 하되 그렇다고 뭐 1, 2차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결코 아닙니다. 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생각이 좀 바뀌었거나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갔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하고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차가 얼마가 될지는 저도 아직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제가 끄적끄적 써놓은 커리큘럼이 있는데 대략 이 커리큘럼을 이렇게 제가 보아하니 한 5회차에서 한 10회차 정도가 될 것 같긴 한데 또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뭐 다른 걸 더 보강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열심히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오늘 1회차의 마지막 얘기인데요. 그냥 꾸준하게 저희 내니스토리를 알아봐 주시고 관심도 가지시면서 직접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 여러 전국의 선생님들 너무 고맙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3차 직업 속에서 창업과정 온라인 코스는 오늘 1회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회차 과정이 항상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중언부언 할 수도 있는데 너그러이 이해하시고 이 과정이 뭘 하는 것이고 직업 속에서 창업에 갖는 의미가 무엇이며 직업 속에서를 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점을 오늘 말씀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마철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즐겁게 생활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강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2회차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